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방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김창룡 이제 경찰청장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우선은요,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이 잠시 후면 이 경찰 뭐 통제 방안 지금 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서요, 최종적인 행안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이 행안부가 특히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에 관해서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상당 부분의 전국적인 차원에서요, 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이 반발을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뭐하고 앉아있느냐. 그래서 경찰 내부가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내부 직원들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내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경찰이 이 공정성, 독립성 이러한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바로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서요, 28명의 치안감 인사 안을 짰는데, 그 중에 28명 중에 7명이 최종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청 파견 이 경찰관이 초안을 잘못 보낸 것이 이제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 안팎에는 결정한 게 없는데 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거야말로 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기문란 로 대통령이 딱 컨셉을 정리하고 났는데, 경찰청장이 이제 사표를 낸다, 아니면 사표 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면서요, 대통령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울러져 가지고, 즉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안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지휘 책임 문제, 내부의 반발,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까지 단정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는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지만은 자리를 지키기가 사실상 이제 어려워진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결국은 이제 사의 표명을 했고요. 사의 표명은 이제 수용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과제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경에서도 최근에 치안 정감 이상 이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사퇴 의견을 냈는데요. 이거는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 반려를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번에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거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오늘 이제 오후 2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참석자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출국 직전인데 뭐 몇 시간쯤 남았는데, 이때 뭐 전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또 뭐 배제할 수는 물론 없죠. 뭐 신속하게 전광석과처럼.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행안부 장관이 오늘 이제 11시에 잠시 후에 통제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제안 발표하고 나서 행안부 장관이 이제 청와대 보고를,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뭐 2시 반에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몇 분이면은 이거 뭐 해결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번개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 언론 보도도요, 스페인에 가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퇴안이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과연 차기 청장은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자세히 좀 나와 있네요.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치안정감 6명, 즉 국수본부장, 이 사람은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장 남구준인데, 그래서 이 남구준을 빼놓은 나머지 6명이 전부 검증 동의서를 이 행안부 장관에게 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구냐? 윤희군 경찰청 차장, 그 다음에 김광호 경찰청장, 그 다음에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박지영 경기남부청장, 송정애 경찰대학장 이런 분들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명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냐?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하고 치안감 인사 이 번복 문제가 갑자기 막판 변수가 됐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됐다라고 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자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정하면요, 바로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임명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요, 대통령의 해외 일정 전후에 내정자가 발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퇴와 동시에 내정자가 발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퇴한 처리가 또 빨리 될 수도 있고요. 뭐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처리 문제가요, 이 사퇴한 처리 이 시간 얼마만큼 조금 두었다가 하느냐, 이것도 경찰 내부의 이 반발 강도,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도 경찰들의 내부 이 반발 분위기가 좀 세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거 국기문란 사건이야, 뭐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그 센 강도, 대통령의 이런 반응, 이걸 보면 이거 바로 사퇴 처리해가지고 지금 내부에 지금 이 잠복해 있는 경찰들이 반발 상에 강경 시그널을 줘가지고 일거에 제압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은 바로 출국 전에도 처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북송, 탈북어민 북송 문제가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풍파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미 문제가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그러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지금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조차까지도 이것이 이제 이슈화가 돼가지고요, 국제적인 이슈로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도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북한이요, 보내달라고 요청도 하기도 전에 벌써 문재인 정부가 북한한테 제가 보내드리겠는데 받으시죠. 이런 얼빠진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즉각적으로 이제 정식 조사, 감사, 그리고 이제 수사로 이어지는 국면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이런 사람들의 사법 조치 문제로까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고요. 정말 국제적인 망신 사건이 또 되고 있다. 왜냐면요, 이것은 뭐 우리 헌법상으로 탈북민이든 뭐 현재 북한에 있든 간에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탈북을 해가지고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수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하자면 객관적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사가 확인되기도 전에 아주 딱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냈다. 그래서도 그 당시에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국제법상으로도 세계 인권 규약에도 어긋나고요, 국제 고문 방지 협약 여기에도 어긋나요. 그래서 국내법과 국제법에 동시에 다 어긋나는 어마어마한 위법 조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사법 처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사건 개요, 이 탈북어민의 북송 사건은 어떤 절차적인 한계가 있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북한에서 넘어올 때 16명의 동료 선원들을 죽이고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명이 그러니까 2019년도 11월 2일 날 내려왔어요. 그 NNL을 넘어서 왔는데, 북한이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11월 5일 날 딱 3일 만에 우리가 북한 어민을 추방한다, 이렇게 북한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5일 날 통보를 하니까 북한이 바로 그 다음날 인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제 북한은 본래도 자국민이 우리 쪽으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되면 보내달라라고 송환을 집요하게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합동신문을 그래도 대딸가씩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이렇게 11월 2일 날 넘어왔는데 3일 만에 보내줄게, 이렇게 추방 형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 접수한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그러니까 또 답변이 오니까 바로 하루 만에 11월 7일 날 어민을 북송하게 됩니다. 근데 북송 방법도 문제예요. 전부 안대 태워가지고 경찰 특공대가 DMZ로 데리고 가서 인계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안대를 이제 뗐을 거 아니에요. 넘겨줄 때 딱 보니까 북한 요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덜커덩했겠어요. 철썩 주저앉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11월 8일 날 바로 그 다음날 북한 선박까지 넘겨주는데요. 이 선박을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또 소독까지 다 해서 넘겨줘요. 이렇게까지 친절해. 먼저 보내주겠다. 배는 또 소독까지 해서 보내줘. 그래서 이거를 왜 그랬을까라고 당시 정황을 판단해 보니까요. 마침 11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부산에서 한국과 이 아세안 간의 특별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김정은이를 초청한다. 이 의사 표시를 해요. 이런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19년도 이게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남북 정상회담 벌써 이제 중단이 된 지 1년이 다 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벌써 한 11월이니까요. 9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서로 밀당을 많이 할 때예요. 남북한 간에 미북 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우선 이 김정은이가 이 부산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연이어서 미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져서 말하자면 종전선언이 냈던 이런 거를 대북 굴종 정책의 정점을 찍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 말이죠. 특히 북한 선박을 갖다가 이렇게 소독까지 해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이 당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 들여서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요, 우리 국민의힘의 이 안병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30여 척의 배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역 소독까지 해서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19년도 6월, 왜냐하면 이게 2019년 11월에 있었잖아요. 2019년도 6월에서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납포한 어선이 39척인데요. 한 번도 소독해준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오면요,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은 해경이나, 왜냐하면 선박 소독 요청은 해경 또는 검역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배만큼은 국정원이 직접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때 국정원장이 누구냐? 바로 서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훈, 정우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이 정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소독했냐? 그러니까 돼지 열병 때문에 소독했다. 이런 이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해.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지만은요, 전혀 이거는 신뢰성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술하고 싶다라는 또 이 의견도 표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제 북송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도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이 왔었고 UN 차원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됐고, 이것이 이제 다시 거의 이게 2019년도 11월 상황이니까요. 2022년도 6월에 들어와서 이게 다시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탈북 어민들을 북한 범죄자라고 해서 이렇게 밝히면서 강제로 북송시킨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통령도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 세계 인권 규약상으로도
뭐라고 그럴까요? 인권 규약, 그 다음에 국제 고문 방지 협약, 여기에도 위반되는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북한으로는 뭐 고문 정도가 아니라요, 처형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뻔히 아는데, 이거를 그냥 보냈다. 그러니까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이 되고, 또 세계 인권 선언은 왜 위반이 되느냐? 본래 자국민은요, 이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도록 세계 인권 선언 제9조 그리고 15조에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헌법은 당연히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이 법률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냈다? 이거는 정말 대통령은요, 기본적으로 취임할 때 선서잖아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말이죠. 최근에 들어서도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보면 말이죠. 휴먼 라이트 워치 아시아 담당 이 부국장도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내린 결정인데 의심스러운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한국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더라면 최소한 공정성과 적합한 절차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고요. 그레그 스칼라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데 이분은요, 북한 선언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유엔 난민 협약과 그 다음에 선택의정서를 위반한 것이고 북한 주민들도 한국 국적자로 보는 한국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요, 인권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요, 당시 인권단체들은 문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살인자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다. 상세한 조사 결과를 한국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 압박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의회의 인권위원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탈북어민의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 또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난민들을 사지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정신에도 완전히 어긋나고, 그리고 안대가 벗겨졌을 때 이 탈북어민들이 느꼈을 공포 상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루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지만 의지에 반해 송환되지는 않았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재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 내 국내 정치적인 영향과 무관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고 또 왜 그랬는지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싶어 할 만한 일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고 특히 인권 분야의 리더가 되려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비판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거의 인권 활동가이자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실망스러웠고 인권에 대해 잊어버린 전직 인권 변호사이자 활동가이며 김정은과 시진핑과 같은 폭군들을 달래려고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신희석 법률 분석관인데요.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요, 이때 2020년 9월에 무장하지 않은 한국 시민 이재준 씨가 해역에서 풀이하다가 처형 당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조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신희석 법률가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자들이 바로 안대를 벗고 보니까 앞에 있어갖고 겁에 질려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런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 그 다음에 이대준 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된 월북, 이런 사건들이요, 미의회 청문회까지 등장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격을 그야말로 무너뜨린 장본인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입장을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또 여러가지 중요한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월요일 아침인데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